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의 불교와 문화유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시행령을 고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문화 보존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6개 법안을 우선 발의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탈핵 정책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신규 핵발전 사업 백지화에 이재명 후보는 유보,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일정 신도 회장도 매입기금 1억 원을 약정해 성역화 불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일 미얀마 군사 쿠데타 1년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 스님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한 미얀마인들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의 불교와 문화유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들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시행령을 고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대위는 불교에 대한 특혜가 아닌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불교와 문화유산 분야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 문화유산진흥특위는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의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 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의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을 위해 합산과세 철회와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철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농지 직접 취득,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의 양성화 등 전통사찰 보존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영 위원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과세 철회로 전통사찰뿐 아니라 향교재단과 종중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불교계에 대한 특혜가 아닌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잡는 공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들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주고 또 정당한 요구는 다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불교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전성을 위해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 본부 신설과 연동회 전성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지본처 등 전통 문화유산 정책도 내놨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 정비와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역 확대와 예산 증액, 사찰림 보호 및 보존 정책도 포함시켰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 강화와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 종교시설 간 형평성 고려 등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촉발시켰던 전국 성녀대회의 근본적 문제인 불교계가 당해온 편향과 폄훼 등 억울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은 평소에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우리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민의힘의 공약 역시 조계종의 제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했던 전통문화 보존 관리 정책과 판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약 실현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방점을 두는 한편 민주당이 발표한 안에 대부분 동의하는 만큼 합동위원회 구성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불교 공약을 발표하며 불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 승려대회 진원지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 보존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불교 현안 해결 청사진을 제시하고 6개 법안을 우선 발의했는데요. 불교계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21일 열린 전국 승려대회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에 소홀했던 잘못을 인정하며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도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겁니다. 공익구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적 보존 등의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그 보존 관리의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겨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전통문화 보존관리 정책 대전환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국가 지원 체계 정립, 전통사찰의 문화적 공익적 가치 지원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십 년간 방치해온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풀어가겠다는 움직임에 불교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완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일이 지연되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책임감 있게 이렇게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그런 사안이다. 전국 승려대회에 불씨를 지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스스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타인 소유의 주택까지 합산해 사찰의 전년 대비 최대 20배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지난해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불교 현안을 해결할 6개 법안을 발의하고 연등의 전승관 건립과 국무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교계는 방향 설정과 노력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법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건 관계없이 이건 국민의 일이거든요. 발의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사위랄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입법 취지에 맞게끔 수정 보완돼서 조속히 통과돼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현안도 남은 상황으로 입법 발의만으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불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구성에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탈핵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탈핵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탈핵이 강조되는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규 핵발전사업 백지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데 반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각계 환경단체들이 모인 2022 탈핵 대선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탈핵 정책 질의 결과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진보당 김재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해 거대 양당과 군소 후보 간 탈핵 인식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탈핵 대선연대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들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민들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탈핵 대선연대는 이 외에도 핵발전소 조기 폐로와 탈핵 법제화, 핵발전 규제 강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7대 과제 19개 항목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상정, 김재현, 오준호 후보는 탈핵 대선연대가 제안한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검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 규제 관한 지역 배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방사선 피해 대책이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어 추가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탈핵 대선연대는 안전사회 지향이 강조된 지난 대선에서 5년이 지났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의 탈핵 입장은 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사회의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발전 방식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후보들의 인식이 퇴색되어 있고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핵발전을 확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탈핵 대선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탈핵 정책 후퇴가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않길 바란다며 안전한 세상을 위한 후보들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사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은 성역화 불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는데요. 조계사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김의정 신도회장도 1억 원을 약정해 불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동양금박 건물입니다. 일주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 조계사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건물로 꼽혀왔는데 과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양금박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매입은 대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동양금박을 철거하고 나면 조계사가 한층 더 일주문이 지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쪽을 가리고 있는데 두 눈 다 뜨고 나면 조계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계사의 수건사업으로 남아있던 동양금박 매입은 2014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듬해 지연 스님이 조계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입 협상이 이뤄졌고 마침내 건물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물론 신도들이 원력을 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이 동양금박 매입 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하고 성역화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사는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롭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성역화불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9필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양금박이 매입돼 일주문을 비롯한 조계사 전면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 성역화 불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2021년 2월 1일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 스님들과 제한 미얀마인들이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국민을 억압하는 군부의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옥수동 미얀마 무간부 근처 광장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제한 미얀마인들이 모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1년을 맞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로 살해된 미얀마인은 1000명 이상.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지만 미얀마 군사 정권은 폭력 정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요구하는 정당한 민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고 심지어 행정기들을 동원해 공중폭격하였으며
1년째 끝없는 저항을 이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가 미얀마 군부를 견제하고 압박할 때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하단 겁니다. 더불어 미얀마 군부에게도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대 요청에 산호위 스님들이 응답했습니다. 산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미얀마 군부에게 총칼을 내려놓고 국민 안전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군부에 협조하는 일부 미얀마 스님들에게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폭력에 동조하고 사부대중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미얀마 민중을 포용하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처님의 제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호위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서는 그날까지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가 신임주지 우현 광우 스님의 취임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어제 만불전에서 정초기도 입제에 맞춰 신도 임원진과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 스님의 주지 취임을 알렸습니다.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향과 차 공양, 꽃다발 전달, 신도회장 환영사 낭독, 음성공양, 취임 법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914년 매일신보에 실린 마산부 통도사 포교당 불교의 취지서 낭독으로 법문을 대신한 광우 스님은 100여 년 전 성각자들이 정법사를 창건했던 마음과 지금 불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며 지극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00년을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임 신도회장에 이경훈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달 30일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 주지 영재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서운숙 진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경훈 신도회장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과 주지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천태 불자들과 마음을 닫고 부산불교의 발전과 불국토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근 신도회장에 이어 취임한 이경훈 신도회장은 부산 정무부시장과 부산 사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삼광사 신도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날 취임식과 함께 신축년 동안거 이수증 수여와 충광스님 법문 등 정기법회도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탐라성보문화원 신임이사장의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구암스님, 신임원장의 제주불교신문 강규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 옥불사에서 봉행된 탐라성보문화원 정기총회 및 이사장, 원장 이취임식에는 신임 이사장 구암스님과 강규진 신임원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 이사장 관효스님과 허운스님, 김창식, 오홍식 전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행사에서 관효스님은 문화원 식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문화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구암스님은 어려운 시기지만 더 많은 연구 노력으로 자긍심 있는 제주 불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에 창립된 불교 여성개발원이 22년 만에 조계종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에서 해지됐습니다. 포교원은 지난달 28일 공고문을 내고 종원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1월 28일자로 불교 여성개발원을 포교단체에서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에서 해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포교원은 여성 불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여성 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